영상 하나. 자, 원래 그 수업 순서가 저번 시간에 뭐 한다 그랬지? 자동차 형태를 인공물 거의 마지막 편으로 하자 그랬잖아. 그런데 인공물 마지막 편을 하는데 아직도 뭐가 문제냐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 형태 뜨는 걸 봤을 때. 자, 우리가 형태를 이렇게 직육면체든 정육면체든 일단은 정육면체가 기준이니까 이런 형태를 우리가 육면체를 떴을 때 정육면체라고 얘기를 하겠지. 이게 뭐 직이든 상관없다. 투시에 맞는 3점 투시로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아직 여기에 동그라미라는 거는 타원을 정확하게 치는 게 아직도 문제가 되는데, 자, 이거를 잘 모르겠는 사람은 암기를 해야 돼. 암기를 어떻게? 자, 우리가 연습을 할 때 이런 형태를 연습을 하는 게 좋다 그랬지. 이런 형태로 연습을 하는 게 우리가 연습하기에 좋다. 맞지? 이런 형태를 우리가 연습을 하는데, 맞나? 내가 위에 있는 형태를 그릴 때는, 이 위의 형태를 그릴 때는 어떻게? 아래에서 올라오는 투시의 몇 도? 90도를 체크해라. 위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애. 내가 만약에 여기에 그림을 그릴 때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애의 90도 선으로 긋고 그어줘라. 이 뜻이지. 무슨지 이해되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자세가 어정쩡해가 잘 안 나오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우측이네. 우측은 뭐다? 좌측에서 올라오는 투시의 몇 도? 내가 원하는 데서 90도를 긋고, 맞지? 좌측에서 올라오는 애에 90도를 긋고, 뭐다? 이 사이즈를 보고, 이 비례를 보고 올려라. 그래야 실수가 없다. 형태를 뜰 때는 이 90도 선상을 보고 싶다는 거야. 만약에 그러면 이건 좌측에 있는 애네. 그러면 우측으로 올라오는 애의 몇 도? 90도를 긋고, 모르겠는 사람은 이 비례를 그어주고 이렇게 그어주면 된다 라는 거잖아. 맞지? 위에 그릴 때는 아래에서 올라온 애의 몇 도? 90도. 이 투시가 맞아야 되겠지. 얘는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겠지. 이렇게 올라오겠지. 얘는 그대로 수평처럼 올라오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내가 여 위에다 그릴 때는 이 선에 원하는데 90도를 그으란 말이야. 이렇게. 작으면 작게, 크면 크게. 우측에 그린 애는 좌측에서 올라온 애에 90도를 그어라. 이해되죠, 이거? 이거 아직도 엄청나게 헷갈리는데, 영상을 수십 번 다시 봐. 알겠지? 다시 봐. 그 다음에 자동차 형태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지만, 실제 마지막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자동차는 사실은, 그냥 이건 데모편인데, 이 영상은 데모편이라고 봐. 데모편. 자동차 형태는 내가 조금 그리기가 조금 민망스러울 수 있어. 왜? 내가 산디과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자동차를 많이 그려보거나 자동차를 전공하지 않아서 어설프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나의 전공은, 실제 전공은 뭐냐? 조속과지. 조각. 그게 내 전공인데, 전공 지금 안 하고 있으면 뭐 전공도 아니지. 실제 전공을 안 해도 그쪽으로 계속 뭐 10년, 20년 하는 사람이 실제 전문가지. 대학교는 내가 조속과를 나왔어도 지금 뭐 조소 작업을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 자동차 디자인이나 자동차 형태는 내가 전문적이지 않다. 그러나 형태의 일부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된다. 내가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 없다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지. 내가 형태를 이해하는데 자동차든 손이든 발이든 사람 얼굴이든 눈이든 그럼 뭔 상관이야. 맞지?
하나를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라는 어떤 부분으로 보자고. 맞지? 이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뭘 먼저 이해를 해야 되냐면 데모편이라 그랬지. 설명이 또 길어지는데 설명을 똑바로 들어야 돼. 특히 뭐다? 그림을 미술학원을 가지 않는 사람은, 미술학원 가는 사람은 좋은 선생님한테 좋은 얘기 많이 들으면 돼. 안 봐도 돼. 자, 우리가 또 이거 안 나오네. 디자인을 한단 말이야. 디자인을. 그러면 디자인을 가리키고 디자인에 대해 실제 디자인을 가리키진 않아. 미술학원에서 실제 무슨 실무 디자인을 하진 않지. 그러나 이 디자인을 하기 위한 뭘 배우는 거냐? 조형의 원리를 배우는 게 미술학원에서 하는 일이야. 그럼 조형 원리는 뭐냐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 얘기고, 맞지? 여기 필요한 조형의 원리를 지금 뭐다? 조형 원리가 이거 요소가 있잖아. 조형 요소. 조형 원리를 배우기 이전에 요소를 이해해야 되잖아. 맞지? 어떤 요소로서 원리를 발현할 거냐. 맞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순수회화든 아니든 상관없이 조형 원리를 배우는 거야. 그거는 조형 뭐 순수회화는 조형 원리를 안 다루나? 조형 요소를 생각 안 하나? 전혀 아니지. 그래서 순수를 전공하든 디자인을 전공하든 뭘 전공하든 실제 그림의 근본적인 이 요소와 원리를 뭐다 배우는 거야. 이 요소에 뭐가 있냐면 이 조형 요소에 나중에 정리해 줄 거야. 알고만 듣기만 하면 돼. 형태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빛이라는 게 있고 빛에 의해서 발생되는 빛깔이라고 얘기하지. 이걸 우리는 색이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야. 색. 그래서 이거를 다루는 거야, 사실은.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나중에 하고 큰 걸로 따지면 형태와 빛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먼저 공부를 하자 해서 뭐냐면 지금 투시를 해가지고 형태를 하는데 자연물 형태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인공물 형태를 먼저 한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 인공물 형태의 마지막 과정을 우리가 자동차로 잡았다 라는 거지. 내가 자동차에 관심이 있냐? 난 산디과 갈 것도 아닌데 이딴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이게 뭐야 이게? 이면지다 보니까 뭐가 있네. 자, 자동차를 그리는데 근본적인 부분에 이 자동차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자동차 디자인이지. 디자인. 산디과에서 산업 디자인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이 자동차 디자인. 왜 꽃이냐? 에 대한 부분은 또 얘기를 하자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디자인한다 이러잖아.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에 대한 이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가야 돼. 디자인. 이때까지 우리가 인공물을 그리면서 모든 거는 디자인된 거였지. 맞나? 이게 사람이 만든 거라면 디자인했다면 인공물이고 자연이 디자인했다라면 우리가 자연물이지. 다 디자인된 거란 말이야. 인간도 자연이 디자인한 거지. 맞나? 맞지? 대자연이 디자인한 결정체가 인간이지. 자, 자연물과 인공물. 그러면 이 디자인이란 뭔가? 디자인을 전공하는 애들은 아니면 배우는 애들은 이거를 다 들었을 거야. 이거를 듣지 않고 뭘 하고 있다. 그러면 뭘 하는지도 모르고 막 하고 있는 거지. 자, 디자인이라는 거는 쉽게 설명을 해줄게. 더 뭐하게, 더 뭐하게, 더 뭐하게, 더 뭐하게. 이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과정이야. 더 어떻게 편리하게, 더 안전하게, 더 잘 보이게, 맞지? 더 신속하게, 맞지? 더 뭐하게, 더 뭐하게, 더 뭐하게, 더 뭐하게 붙는 기존 것을 어떻게 한다? 더 용도에 맞게 만들어가는 거. 이게 디자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을 전공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디자인을 못하나?
전혀 아니지. 왜? 우리가 저기 뭐 네안데르탈인, 뭐 호모사피엔스 이때 뭐 간석기, 뭐 타석기, 타제석기, 마제석기 이런 얘기하지. 이 움집을 짚고 그때부터 이미 인간은 태어나면서 그렇게 디자인을 계속 해왔다고. 야, 그 사람들이 뭐, 야, 미술학원에 다녀서 디자인하나? 아니지.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아도 누구나 만들고 그리고 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나 그 감각을 그냥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가 디자인적인 행위라고 보는 거지. 꼭 디자인 전공을 하고 뭐 조형 요소를 이해하고 뭐 거기에 대한 유창한 용어를 써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디자인이란 뭐냐면 디자인이란 그러면 이렇게 더라고 얘기를 하는 이 내용을 간추리자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얘기하면 좋냐면 목적성을 가지고 목적성에 맞게 우리가 미술학원에서 배우는 조형성을 조형감이라고 그러지. 조형감. 조형원리라고 얘기하지. 조형원리. 이해되나? 조형성, 조형원리. 조형성을 어떻게 이용해서 악필이라도 잘 봐. 일부러 악필로 쓰는 거야. 원래는 명필인데. 목적성을 가지고 조형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현실화 시켜 나가는 과정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결과물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디자인이라 그래. 뭐라고? 목적성을 가지고 조형성을 이용해서 현실화 시켜 나가는 요 세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디자인이라는 것은 내가 순수를 해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 내가 건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맞지? 그 다음에 개발자들, 과학자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사실은 늘 디자인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목적성이라는 거, 조형성이라는 거, 현실화 시켜 나가는 거. 그러면, 자, 여기다가 뭐를? 자동차라는 거를 대입시켜 보자고, 이렇게. 맞나? 자동차를 그리는데 이 얘기를 안 하고 자동차를 그리면 말도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뭐냐면 자동차를 그러면 목적성에 맞게 그린다라는 뜻을 다시 얘기를 하자면 봐라. 자동차 목적성은 뭐였지? 자, 자동차가 최초에 만들어진 목적성은 뭐야? 신속성이야. 신속성은 사실은 엔지니어가 담당하는 거지.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니까. 맞지? 그러나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있어. 기술진들과 의논을 해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해줘야 되겠지. 지 혼자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냐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바람의 저항을 공기의 저항을 최대한 적게 이 각도로 만들어 주세요 하면 아 그런가요? 해가지고 디자인을 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막 그 안에 막 흡입, 폭발, 배기 뭐 이런 구조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뭐 복잡한 이야기, 과학적인 이야기들은 내가 알 수 없으니까 못하고 일단은 자동차의 목적성은 최초의 신속성이었어.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빨리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신속하게 가다 보면 죽어보면 어떡해? 안 되지. 안전성. 맞지? 안전하기만 하면 또 안 되지. 어떻게? 편리해야 돼. 편리성. 맞나? 요즘 엄청난 옵션들이 붙지. 옵션질 한다 그러지. 원래 차량 가격은 이런데 옵션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차량 가격이 막 틀려지는 거. 편리성. 안전성. ABS가 있냐, ECS가 있냐, 뭐 EBD가 있냐, 뭐 이런 어떤 이 뭐 빗길에 어떻게 움직이냐, 뭐 핸들을 이렇게 했을 때 자체가 어떻게 되냐, 쇼바가 어떻게 물렁하냐, 안 물렁하냐, 잡아주냐, 안 잡으냐, 이런 거 안전성, 신속성, 몇 마력으로 달릴 수 있냐. 근데 뭐 연락에 많이 달려봐도 고속도로에서 120km 이상 달리면 안 되지. 막 달리지만 신속성, 안전성, 편리성. 자동차는 이것 때문에 만들어지. 또
신미성. 요즘은 신미성. 옛날에도 뭐 가급적이면 뭐다? 예뻐야 된다는 얘기지. 아니면 멋있어야 되고, 아니면 귀여워야 되고, 뭐 특정한 그게 있지. 그 신미성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차량,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80%를 장악하고 있잖아. 근데 늘 하는 얘기가 껍데기만 맨날 바꿔가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껍데기라도 그래 바뀌면 그래도 신차라고 어느 정도 팔 수 있잖아. 그게 신미성에 대한 부분이지. 조금 더 세련됐네. 실제로 자동차 뭐 신차 나와도 그 차가 뭐 말만 하면 가는 수준은 아직 아니잖아. 신미성, 눈으로 봤을 때 좀 더 어떠냐에 대한 부분. 이게 요거를 요 목적을 가지고 봐봐. 요 목적을 가지고 이게 목적성이었어. 목적성 플러스 뭐 조형성. 이게 뭐냐면 신미성에 해당하는 거지.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안정감 있게 보이는가, 얼마나 날렵하게 스포츠카라면 보이는가, 맞지? 어떠냐 이 조형성, 맞지? 이거는 이 조형성은 기본적으로 점선면을 가지고 노는 놀이야. 점선면을 가지고 노는 놀이. 자동차가 200년 전에도 바퀴는 4개였어. 지금도 4개잖아. 근데 그 비율을, 자동차의 크기, 휠의 비율이나 타이어의 비율이나 뭐 유리의 비율이나 뭐 그런 비율적인, 이 점선면의 비율적인 이 조형 원리, 조형 원리에 막 비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이 점선면으로 가지고 노는 놀이를 우리가 조형성이라고 해. 조형 원리라고 얘기하지. 요걸 이용해서, 맞지? 과거나 지금이나 차는 똑같은데 뭐다? 뭐 물론 기술력은 엄청나게 좋아졌지만 점선면의 비례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틀린 거야,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현실화라는 거. 현실화. 내가 실제로 현대자동차에 많이 입사했다. 만들지도 않을 차를 디자이너한테 월급을 줘가지고 만들지 않아. 물론 다 만들어지지 않고 걸러져가지고 또 위원회식 어떤 그런 의논을 거쳐가지고 걸러져가 막 만들지. 근데 이 차 한 대 만드는데 수천억 들잖아. 뭐 3천억 들었니, 뭐 5천억 들었니, 뭐 이러잖아. 그렇게 투자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걸 현실화를 가정하지 않고 만든다고?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그 과정 또한 뭐다? 인정해 준다는 거야. 과정 또한. 과정에 대한 수없이 많은 드로잉과 결과물들이 있잖아. 그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지. 맞지? 네안데르탈인이 요즘도 뉴스 나오던데, 네안데르탈인이 왜 호모사피엔스에 밀려가지고 멸종됐는가? 그들은 왜 사라졌는가? 자연의 선택이었는가? 뭐 여러 가지 뭔가 엄청나게 많지 얘기가. 근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만 그것도 일종의 자연에서 디자인된 거야 지금. 자, 이해되겠나? 그래서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더 뭘 하기 위해서 만드는 뭐 목적성을 가지고 조형성을 이용해서 현실화시켜 나가는 과정과 결과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야? 목수, 건축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각각의 여러 가지 뭐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다 매일매일 사실은 디자인하고 있잖아.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 인생을 늘 공부를 하고 뭘 하는 것도 인생을 디자인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목적성과 조형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라는 거지. 그래서 전공하고 안 하고 이런 거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자, 그러면 이해가 됐지? 그러면 봐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 등산복. 이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등산복의 목적성 나오지? 뭐다? 등산복의 목적성 뭐야? 등산복이라면 우리가 히말라야를 가고 싶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기 맞는 등산복을 해야 되지. 그러면 신체 보호의 목적성, 이게 제일 크지. 그 다음에 보호만 하면 되나? 봐봐. 안전하다, 이게 보호지. 그 다음에 편리성, 무거우면 안 되는 거야. 가벼워야 되는 거야. 보온도 엄청나게 해주는데 가벼워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뭔 털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인공 소재가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좀
좀 괜찮아 보여야 되지. 맞지? 그 다음에 편리성. 당연하지. 굽히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데 막 불편해 죽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 맞지? 등산복의 목적이지. 또 등산복은 또 뭐가 중요하냐면 등산복은 색이 중요해. 색. 등산복이 겨울 등산을 할 때는 우리가 이게 그레이 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눈 왔을 때 이런데 조난이 당하면 어떻게 컬러가 강한 색을 입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을산을 등산할 때는 울긋불긋한 걸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 반대되는 색깔을 입어줘야 되는 게 맞단 말이야. 그게 등산복의 뭐다? 목적이란 말이야. 신체 보호. 그 다음에 맞지? 가벼워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편리해야 되고, 또 여기서 등산복이 멋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뭐다? 이 조형성에 포함되는 거야. 등산복이 조금 심플해 보이고, 요즘 뭐 레깅스 입고 다들 디자인이 아니라 산행을 한다는데, 레깅스가 가지고 있는 그 심미적인 이 조형성이 있단 말이지. 그 부분. 그 다음에 또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노스페이스, 맞지? 아이덤, 이런 등산 전문 블랙야크, 이런 게 있지. 걔들도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신소재를 개발하고 해 가지고 뭔가 차별성 있는, 작년보다 차별성 있는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늘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지. 실은 뭘 쓰고 매듭은 어떻게 짓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을 만들겠지. 그래서 어떤 거든지 디자인을 얘기할 때는 뭐다? 이 목적성과 이 조형성과 그 다음에 현실화 시켜나가는 이 과정을 두지 않고 뭔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연물도 똑같다. 아니면 사라져버리니까. 자연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우리가 멸종이 되거나 인간이 멸종을 시켜버리는 것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멸종이 되는 부분들도 많잖아. 자, 이해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은 뭐라고 설명해야 돼? 기존의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과정. 어떻게 더 안전하게, 더 뭐하게, 이게 붙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어떻게 조형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술학원에 배우는 게 이거란 말이야. 조형성, 조형 원리.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하자고. 조형성. 플러스 현실화 시켜 나가는 과정. 그림도 똑같다. 지 혼자 집에서 미친 듯이 그려가지고 지 혼자 좋을 것 같으면 전시회는 왜 하는데? 전시회 자체가 뭔데? 남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 남 왜 보여주는데? 내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감대를 이뤄주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데? 감동을 주겠지. 맞지? 그럼 뭔가 남한테 어떤 자극을 주거나 변화를 줄 수 있는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의식의 전환을 만들어주는 것. 기존에 없었던 의식을 만들어주는 것. 맞지? 그게 뭔데? 순수해야잖아. 그걸 우리가 막 아방가르드 정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넓게 보면 모든 인간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러면 자동차 디자인이란 자동차 형태라는 게 왜 곧다구로 생겼냐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 연구해 보라는 거야. 연구해 보라는 거야. 자동차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데요? 자동차를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아. 자료가 엄청나게 미리 예습을 하고 알면 안 봐도 돼. 모든 영상은. 그러면 예습 과정에서는 쌤 몇 개 정도 그려보는 게 좋을까요? 500개 정도 그려보라고. 500개. 모든 포지션대로 500개 정도 그려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가 어떤 원리로서 나오는지 우리가 이 원리가 대충은 보인단 말이야. 이 원리가 대충은 보이겠지. 맞지? 그냥 막 그릴 수는 없잖아. 목적이 있으니까 이걸 그리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A 필러가 어떻고, B 필러가 어떻고, C 필러가 어떻고, 휀다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려면 내가 자동차 디자인 전공한 게 아니라서 잘은 몰라. 잘은 모르지만,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려 그래도 뭐다? 예습이 필요한 거예요. 예습. 그래서 모든 것은 예습 없이 영상을 보는 거는 뭐다? 감나무 밑에 홍시 떨어지려고 기다리는 행위하고 같아. 사기꾼들의 땀 안 흘리고 거저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얻어져. 그래서 예습을 몇 개? 500개를 그려봐. 포지션별로. 알겠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과정에 대한, 이 여기에 대한 고민을 또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에 대한 고민. 정사각형에서 뭐다? 얘가 직사각형으로 그려져서, 맞지? 이 라인에서 내가 90도를 어떻게 쳐가지고, 맞지? 여기서 이 무각기한, 옛날 7, 80년대 차처럼 그려지는 레고 형태로 나와서 XYZ축으로 가서 중심을 그려줘서 나오는 이거부터 연구가 쉽게 돼야지 어떻게 되냐면 곡선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요즘 차들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만들지는 않지. 맞지? 그래서 이 과정을 한 100개 정도 그리고 나면 이해가 될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된단 말이야. 이해가. 이 과정을 그려봐라. 수없이 많이 그려봐라. 그러면 저절로 이해가 될 것이다. 이해가 됐다라면 안 봐도 된다. 라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쉽게 그려나가는 과정은 뭐가 있을까? 물론 자동차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이 내보다 100배 더 잘 그릴 거야. 100배. 투시는 알아서 지키고 100배 더 잘 그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림은 다른 영상에서 하나를 더 그림에서 설명을 할 거니까 일단 데모편에 대한 부분 뭐냐? 내가 자동차 디자인을 하지 않지만 디자인이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고. 우리가 손을 이래 보더라도 손 이렇게 했을 때 손에 주름이 있지 위에. 손이 예쁜 게 생겼나? 봐봐, 손이 예쁘게 생겼잖아. 봐봐라, 맞지? 그런데 이거 하나를 보더라도 손이 왜 이래 생겼을까? 손톱은 왜 있을까? 자연물이잖아. 이걸 바라보는 건데 무슨 전공하고 뭔 상관이 있냐 말이야. 자, 봐봐, 요 주름이 많지? 여기는 왜 주름이 강량하지 않고 여기는 왜 주름이 강할까? 잡았다 폈다 해야 되니까 이래 접혀지진 않잖아. 이래 접혀지지. 그러면 이 주름을 잡아봐봐. 이렇게 꽉 잡아봐봐. 이렇게 꽉 잡아가지고 굽혀봐봐. 굽혀지나? 손가락이 안 굽혀져. 절대 안 굽혀져, 이게. 그래서 여기 화상이 입어가지고 심각하게 뭔가가 있으면 이 굽혀지는 행위가 불가능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린 나이에 심각한 화상을 당하면 성장하는 거에 맞아서 칼질을 해줘가지고 피부를 넓혀주는 작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안타깝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도 손도 이렇게 보면 왜 이런 주름이 있고 여기는 왜 있고 마디는 왜 이런 비율로 돼 있고 그럼 손의 근육은 왜 이 근육이 제일 클까라는 그런 고민 없이 자연물을 본다는 행위 자체가 미술학도로서 맞지 않다라는 거지. 왜 손가락은 5개일까? 6개면 안 되나? 맞지? 그거나 내가 자동차를 바라보는 거나 궁금증과 거기에 대한 어떤 무슨 이유가 있을까를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지. 자동차를 잘 그리자 뭐 이딴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자동차 전공할 것도 아닌데. 전공할 사람들이야 대학교 1학년만 가도 자동차를 전공하겠다는 애들은 이미 드로잉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잘 그려. 나는 자동차를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니고 전혀 아니고 그냥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싶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데모 영상은 여기까지. 끝.